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사이클, 마라톤, 수영이죠.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까? 격투기?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선수를 폭행합니까? 아니면 계주가 추가됐습니까? 선수들의 폭로가 계주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인 3종 선수라고 철인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워서 이곳을 찾는 분이 많죠. 하지만 이곳이 무법천지로 변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4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에서는 불꽃놀이가 금지되어 있는데 백사장에서 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백사장에 접하고 있는 주변 도로 상황은 더 심각한데 건물과 사람들을 향해 폭죽을 마구 쏘아댑니다. 하늘엔 연기가 자욱하죠.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저 난데없는 폭죽 소동에요. 시민들이 보세요. 저기는 상가뿐만 아니라 주택가도 있었단 말이에요. 고층 이 아파트도 있었고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을 텐데 시민들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막 무슨 난리 난 줄 알았어요. 나가보니까 막 폭주가 여기서부터 마마 무슨 불나는 것 같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땅으로 이렇게 폭죽을 많이 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튀었죠. 경찰이 막 쫓아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렇게 해변에서 공중을 향해 폭죽을 쏴도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랄 판이 땅을 향해, 사람을 향해 쐈다고요? 난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운대 해변가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들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이 소동이 있던 7월 4일이 바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폭죽을 저렇게 터뜨린 걸로 추정됩니다. 실제로도 저 행사에 참석했던 외국인들 일부가 오산과 대구 등지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중 일부였다고 합니다. 네. 보통 독립기념일에는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로 떠나질 못하니까 국내에서 해운대에 몰려가서 저렇게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오만방자한 행동입니까? 자기들이 바깥으로 여행 못 간다고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이 놀이터입니까? 김원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일부가 그 7월 4일 독립기념을 기념한다고 폭죽을 터뜨렸기 때문에 한 2시간 동안 그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사건이 70몇 건이 오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이제 순찰대 6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한 개 팀을 동원해가지고 경고방송도 하고 해산을 시키는데 아마 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한 명 정도는 또 그 재질 뿌리치고 도주해가지고 경찰에서 검거를 했는데 사실은 체포한 건 아니고 네. 임의 동행, 네. 군 인사에 따라 동행해가지고 처벌은 했는데 사실은 경범죄 처벌포로 해가지고 불안감 조성, 범칙금 5만 원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저 미군들을 저희가 형사입건 할 때에는 소파 규정에 의해 가지고 미군 장교를 창묘시키고 또 임기를 해줘야 돼요.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안감 조성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처리를 했는데 저 상황을 시민들을 볼 때는 어째서 저게 불안감 조성밖에 안 되냐라고 했지만은 일단 경찰에서는 저 미군 한 명에 대해서는 불안감 조성으로 처벌한 상태인 것입니다. 경범 그 처벌도요. 박성배 변호사님 기가 찹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5만 원이라 저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처음 벌어진 일이다 보니 경찰이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우유를 한 것 같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인데 또 다른 일이 만약에 반복된다면 그때는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방해로 입건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저렇게 폭죽을 터뜨려서 단순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이기 때문에 폭발성 물건 파열로도 의율할 수가 있고 허위 신고의 경우에 1회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만 의율하지만 반복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듯이 저 행동이 반복되게 되면 구청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로 입건할 수도 있고 그때는 충분히 징역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시의 상황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들이 다수 있었고 미군 가족들도 있었고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 상황이 뭐 강제행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또 상황이 또 추가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많아서 해산 위주로 그렇게 그때 조치를 했었고 단 그 경찰관 앞에서 직접 폭죽 터뜨린 그 미군 한 명은 저희들이 임의동행을 해가지고
불안감 조성으로 통보 처분한 건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미국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예. 자,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분이 또는 유학생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3.1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뉴욕 한복판에서 폭죽을 막 터뜨려요. 그럼 미국인들, 야, 정말 대한민국 애국심 뛰어난 분들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그랬다고 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아마 체포해 갔을 겁니다. 저는 미국인들의 저런 행동, 미군들의 저런 행동 아주 잘못됐고요. 아주 안하무인이고 실제로 미국에서 7월 4일 날 이게 독립기념일이거든요. 독립기념일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미국에서도요. 제가 13년이나 살았지만 7월 4일마다 불꽃놀이 합니다. 그런데 불꽃놀이를 어디서 하냐면 관공서가 주최해서 해요. 시 예를 들면 어느 시가 있으면 시청에 주최해서 하고요. 도가 있으면 도청에 주최해서 하고요. 정부가 주최를 해서 공식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한강에서 보면 크게 막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걸 해요 다. 그런데 저 개인이 다니면서 길거리 저런 행동하면 경찰에 체포돼요. 아하. 저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얼마나 우습게 우리나라 알았으면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저 사람들이 또 경찰의 진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 순찰자가 출동하고 우리 그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막 행동을 하니까 클락션을 울렸어요. 네. 경보를. 그랬더니 거기 길을 막고 또 여성 경찰관에 대해서 희롱적인 발언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또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우리나라 얼마나 우습게 하면 저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 미군들은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됐고요. 우리나라를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하니까 저런 행동한다고 봐요. 소파 규정도 그래서 개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경찰이 직접적으로 처벌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파 규정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욕을 먹는 거고 네. 미군이 욕을 먹는 겁니다. 네. 저런 행동 자제하셔야 되고요. 네. 저건 미국에서도 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나라를 우습게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저건. 네. 물론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미군 중에 주한미군 중에 일부 몰지각한 주한미군의 행동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행동 대한민국이 놀이터입니까? 놀이터예요? 반성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지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골치 아픈 일이 또 하나 있다면서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폭죽이 터졌을 때 저도 본가가 부산이라 이때 저도 해운대에 있었는데요. 아하, 네. 이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외국인들이 그 바닷가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폭죽을 꽂아놓은 것이 아니라 건물 쪽을 향해서 폭죽을 꽂아놓은 것도 저는 봤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드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서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이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정말 많이 적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빈자리를 사실은 해수욕장에 가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피서객들은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크들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아. 제가 봤을 땐 거의 90% 이상이다, 뭐 99%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외국인들이 해수욕장에서 굉장히 좀 자유롭게 뭐 선탠을 한다거나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이 지금 보세요. 있다. 외국인들은 진짜 거의 다 안 썼네요, 진짜. 네, 네. 그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 인근에 돌아다니는 주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렇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상당히 무시된 상태인데 저 백사장 해변의 모습 보면요. 누가 마스크라도 좀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외국인들한테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손을 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산시와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손팻말에 영어로 마스크를 써주세요. 아하. 사람들 사이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라고 쓰고 캠페인을 벌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 다수가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으니까 직접 마스크를 건네주기도 하는데 아하. 일부 외국인들은 이 마스크를 받자마자 쓸 생각은 하지 않고 곧바로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하. 부산시가요. 공짜 마스크로 2,000장까지 나눠줬는데도 안 써요.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로 인해서 피서객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대거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고요.
지금 전 직원이 주말에 해수욕장에 집중 계도 활동을 실시했고요. 계도에 좀 잘 응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착용을 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마스크를 직접 또 나눠드리면서 계도를 했는데도 좀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전 미군 휴가가 7월 6일로 예정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음 주에도 물론 휴일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코로나19 확산될까 봐 지금도 조마조마한데 외국인들은요. 진짜 대한민국 저 정도면 지금 놀이터로 여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저게 그러니까 얼마나 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너무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도요. 마스크 안 차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 저 사람 중에 누구나 하면 감염이 됐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만 있는 우리 국민들이 또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네. 본인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렇게 열심히 계도도 하고 마스크도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저런 사람들의 태도는요. 선진국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선진국의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고 선진 시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저기에 오는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해서라도 안전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 우리도 강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외국인이라고 그게 거기에 예외가 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운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경고합니다. 마스크는요, 결코 패션이 아닙니다. 마스크는 안전이고 생존이라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참 국민 꽃탈배라고 불리는 이순재 씨가 참 인생 황혼기에 참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순재 배우님, 그러니까 배우 이순재 씨가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이순재 씨 아내분의 갑질 논란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소속사에서 이미 공식 입장문을 냈지만 직접 다시 한번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네. 오랫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고 살아온 배우로서 제 사과 말씀을 정확히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 글을 씁니다라고 이 글을 시작했는데요. 전 매니저와 통화를 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을 했으며 사과를 했다. 그리고 전 매니저가 언론에 제기한 내용이 맞고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한다라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전 매니저 주장이 다 맞다고 수용을 한 겁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가족의 일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앞으로 새로 고용되는 매니저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처리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매니저의 처우에 대한 불미스러운 논란이 발생한 데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일단 전 매니저의 주장을 수용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문도 내고 공식 사과를 한 이순재 씨. 뉴스파이터가요. 직접 이순재 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하고도 합의를 보고 다 끝냈어요. 오늘 아침에 나하고 통화를 해서 서로 좋게 합의하고서 끝냈습니다. 최초의 원인 제공은 우리 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비록 집사람이지만 하여튼 그 모든 걸 다 해서 아까 입장문에 낸 내용으로 본인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끝냈습니다. 사실 워낙 국민적으로 이미지가 좋던 분이라 애초에 이 사실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귀를 의심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전 매니저 김 씨 주장에 따르면 배우 일정 관리하고 이동 돕는 매니저로 알고 취업을 했는데 2달 동안 배우 가족들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머슴같이 생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주장이었고 2달 동안 주말을 포함해 쉰 날은 총 5일에 불과했고 평균 주 55시간 넘게 일을 했지만 휴일 수당, 추가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고 기본급 월 180만 원이 급여의 전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4대 보험이라도 들어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했지만 일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해고됐다고 주장합니다. 네, 사실 이 논란이 불거질 때 전 매니저란 분은
상당 부분 녹취, 이렇게 녹음된 내용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 그렇습니다. 녹취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쓰레기 불로 분리수거를 시키면서 낮과밤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분리수거를 나갈 때는 못해. 졸려서 힘들이 들어서 이런 말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생수통 같은 경우에도 생수통 옮기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쯤 오지? 또 물 배달해서 들어줘야 되니까 오면 올라와. 그러니까 물 배달을 본인이 안 하고 매니저를 시키기 위해서 물 배달 오면 올려달라는 말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발송까지 시키면서 뭐 했다고 하는데 어떻든 지금 보면은 이순재 씨가 시킨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순재 씨 부인이 그 매니저를 즉 가정 개인 비서처럼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녹취를 한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월 2일 날 이순재 씨가 반박 해명을 하려다가 아마 적고 사과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매니저였던 사람이 그 나중에 이걸 문제 삼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취를 다 하신 것 같아. 네. 녹취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듣고 그 이순재 씨가 이제 이유 없이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매니저들 같은 분들이 사실 배우만 하는 게 케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사실 그 매니저들이 배우의 가족사, 가정일까지도 도와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일 계기를 해가지고 그런 일은 전부 없애고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배우의 일만 일정이라든지 그것만 케어할 수 있게 앞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사태가 커질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이순재 씨는 어떤 생각에 어떤 마음으로 사과를 하기로 마음 먹었던 걸까요? 그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에서 상당히 그 심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자꾸 이제 찬반 여론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해소해 줘야 되겠고 내가 사과하는 걸로 이 일 빨리 끝내는 게 피차 좋은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 얼마나 합의를 했어요.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좀 건강 괜찮으세요? 좀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수술하면 되죠. 뭐 이제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 저 신경 끼쳐서 미안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일부에서 또 경제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순재 씨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전 매니저 측의 입장도 나왔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전 매니저 김 씨가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순재 씨와 직접 통화를 했고 공식적인 사과는 충분한 것 같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한 건 변명이 아니라 심플한 사과였는데 그 사과를 받기로 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과에서 전 매니저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순재 씨가 전 매니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의 가족까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비난을 좀 멈춰달라.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네. 이 사태에 대해 전 매니저를 비난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전 매니저에 대해서 사실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양쪽의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있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좀 여론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이순재 씨 입장에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 자체를 좀 막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 매니저 측의 여러 가지 고통받는 부분도 좀 해소해주고 싶어서 아마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정아 기자님, 이번 논란을 겪으면서 혹시 이순재 씨 본인도 혹시 심적 고통이 컸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60년 동안 이순재 씨라고 하면은 뭐 업계 대부분 사람들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뭐 인성도 그렇고 뭐 연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좀 존경을 받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서서 뭐 본인이 뭐 공식 입장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명예에 대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뭐 단순히 사과를 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뭐 읽어왔었던 일들에 대한 자신의 명예가 이번에 좀 실추됐었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나 뭐 충격은 굉장히 크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 이순재 선생님에 대한 뭐 보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괜찮으시다, 앞으로 더 잘해나가시면 된다라고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좋은 연기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 저는 감히 기대가 됩니다. 네. 우려되고 온 게 걱정되는 건 최정아 기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이 혹시 이번 일 때문에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월 10일 9시 50분 대한민국 최초의 각계 유명인들 셀럽 80여 명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 보이스트롯. 자, 여기에 출연하신 분들을 저희가 뉴스파이터 릴레이로 지금 초대해보죠.
이번에 오늘 나오실 분은 누구실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별명이 잿더리야. 힘을 하다. 어떻게 여자를 때리니까? 야, 이렇게. 잡으세요. 야, 죽여. 완전 돌대가리인가 봅니다. 배우 박상면입니다. 이 영화 한번 하려면 잘해야죠. 저는 노래를 잘한다도 좋지만 정말 멋있네.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살고 싶다. 네, 스크린과 브라운관 이제는 뮤지컬 무대까지 점령한 박상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저 장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네. 그냥 너무 춤을 오버해서 췄더니 숨이 차가지고 저 때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날렵하신데요, 근데. 아니에요. 저 이 컨셉은 엘비스 플레스를 혹시 예. 야, 아니 그리고 그러네요. 남진 선생님이 젊었을 때 그 컨셉으로 많이 노래를 남진 하셨다고 선생님. 예. 멋지신데요. 그런데 네. 박상면 씨 하면 유독 MBN과 인연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도 몰랐는데 네. 드라마도 몇 번을 했고 우한가 작년에 또 최고의 드라마 맞아요. 했잖아요. 우한가도 했고 수성한 가족 그리고 내 손 안의 부모님 맞아요. 부모님들 네, 모시고 하는 네. 거. 그래서 요번에까지 하면 한 6번 7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네. MBN이 정말로 감사를 드려야 될 분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보이스트롯에 이제 나오신다고 하셨을 때 네. 가족분들은 어떤 반응 보셨어요? 이왕 나가서 하는 거 열심히 잘하라고. 아, 근데 원래 제가 발라드는 부르지 트롯을 잘 못 부르거든요. 근데 하면서 와이프가 음악을 해요. 첼로를 해서 같은 거는 와이프가 어허. 가르쳐주고 네. 그래서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오늘 이 박상면 씨 나온다고 이제 저희가 쭉 주변에 좀 알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좀 보내오셨는데 최정화 기자님 옆에 이제 우리 판넬을 좀 이제 준비했잖아요.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뜯어보시면서 네네. 한번 궁금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네. 네, 부탁드릴게요. 박상면 씨가 오신다고 해서 사진을 몇 장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야.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저게 저를 오늘의 있기까지 해준 작품입니다. 뭘까요? 넘버 3 대박! 잿더리. 그 택시 안에서 이렇게 해서 보는 장면이거든요. 아. 저게 첫 시즌입니다. 네. 사실- 저는 말씀하시죠. 지금 사실 박상면 씨가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굉장히 긴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또 너무 힘든 게 비교잖아요. 주변에 잘 나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뭔가 좀 좌절의 시간이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 가수들, 개그맨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빨리 출사할 줄 알았거든요. 메인 MC도 보고 그래서. 네. 근데 거기서부터 딱 10년이 걸리더라고요. 네, 아하. 그래서 마음고생한 거지 몸적으로나 그런 거로는 고생한 거는 없고요. 마음고생이 좀 심했죠. 조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 박상면 씨를 정말 이 한 번에 띄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영화 넘버 3 그 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눈깔 튀어나게 팍팍 돌아가는데 너는 언제까지 잿더리 탈의만 할 거야? 어? 너 인터넷이 뭔지는 알아? 국제경찰하니까. 그건 인터폴이야, 인터폴! 이건 인터폰이고 인터폰! 이젠 독도도 지들 땅이라고 박박 우기고 있습니다. 야, 니들 이런 가사 들어봤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17만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하고. 야, 통역, 쟤한테 독도가 누구네 땅인지 물어봐. 물론 일본 땅이라 하시문이다. 다시 한번 물어봐. 아무래도 네가 통역을 잘못하는 것 같다.
한 번만 더 물어봐라. 네. 바로 저 장면과 이제 대사 때문에 잿더리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네. 저는 또 영화 넘버 3에서 한석규 씨랑 얘기하면서 한석규 씨 대사 중에 넘버 2냐 넘버 3 경쟁했잖아요. 네. 누가 넘버 3래? 했던 거 기억납니다만. 아, 저거 촬영할 때 저기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지금 한국 영화를 다 이끌고 그러네요,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 작품이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저 때 아까 그 대사 중에 인터넷이 이제 21세기가 내일 모레인데 언제까지 너는 잿더리 타령만 하고 있을까? 그게 벌써 저 때는 인터넷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대사 중에 그 말이 딱 돼서 세상에 딱 2000년도 넘어가면 인터넷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네. 네. 진짜로 잿더리라는 별명은 이제 그 이후로 얻으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불만이진 않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불려다녔죠. 네가 잿더리냐고. 그래서 저는 네. 엄청 불려다녔어요. 네. 내가 잿더리라고. 그래서 저 영화가 나오고 나서 잿더리가 없어졌습니다. 흉기가 돼버려. 아이고 맞아. 그럴 수 있겠죠. 청소년들이 또 모방할 수 있으니까. 예. 아하. 근데 지금 이 지금까지 배우 길을 걸어오시면서 누군가 이 롤 모델일까요?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서요. 있죠. 누굴까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덕화 선배님. 친하기도 하지만 네. 되게 좋으세요. 멋있어요. 아하.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혹시 정말 짓궂은 질문입니다만 네. 요청입니다만 친하시면 네.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려도 됩니까? 네. 성대모사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덕화요.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1588 응아 부착해. 대단하십니다. 워낙 친하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떤 이 인연을 만들어주신 그 형님, 네. 그죠? 이덕화 형님이 뭔가 인연을 만들어주신 그 형님이라고 뭐 하시던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덕화 형님께서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작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악극을 해서 더 친해지셨죠. 아하. 저랑 친해졌죠. 한 네. 1년을 같이 돌아다녔으니까. 네. 그러면 혹시 지금의 응원해 주신 보이스트롯에 응원해 주신 그 아내분 사모님은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어요? 저희 형 결혼식에 네. 반주 오신 분을 반주 오신 분을 이 반주 오신 분을 첼로랬죠, 첼로. 네. 맞아. 반주 오신 분이 너무 이뻐 보여서 아하. 제가 가르쳤습니다. 먼저 제가 대시했죠. 대시를 하신 네. 거예요? 아하. 8년 쫓아다녔습니다. 대박. 수뇌부가 대단하십니다. 자, 박상면 씨 하면 또 궁금한 거 최정아 기자님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네, 다음 사진인데요. 그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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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네, 두 네. 번째. 다음 사진입니다. 한번 뜯고 네. 한번 뜯습니다. 네, 배우 발판에- 박상면. 네. 네, 33년 고깃집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의아한데 아하. 일단 어떤 청춘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박상면 씨의 이 청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고깃집과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저희 그 부모님이 고깃집을 하셨어요. 33년을 하면서 숯불도 펴보고 뭐 설거지도 해보고 아래 뭔가 다 해봤는데 네. 너무 연극을 하다가 네. 막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한번 들어갔어요.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건 사고를 쳤죠. 제가. 어떤 사고를? 카드를 많이 긁어 카드가 아주 너무 많이 쌓여갖고 그거 때문에 정신 차리느냐고 네. 7년간 숯불 폈습니다. 7년. 실제로 저 장면은 지금 고깃집 장면이 우아한가에서 나온 고깃집 장면 아닌가요?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예, 저 예. 사진이. 그래서 실제 저도 이렇게 우아한가가 이 공전에 히트를 했던 MBN 드라마라서 저도 네. 이 가끔 봤습니다만 그때 정말 많은 인기를 모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제 아들로 나오고 또 배정옥 씨가 그렇죠. 네. 되게 또 나쁘게 나와가지고 너무 어울리게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궁합도 잘 맞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MBN 공전 히트 기록했던 우아한가에서 박상면 씨 열연했던 고깃집 사장님 열연했던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는데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가는데 나는 도시락을 갈비를 싸갖고 다녔다니까요. 돼지갈비집 한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죠. 우리 아버지 갈비집을 언제 시작했죠? 78년도 이사 왔어. 한 35년 했을걸. 그러고 니들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그랬지 뭐.
아버지, 우리 힘든데 장사 그만할까?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니 아버지 이제 연세도 드셨고. 돼지갈비 팔아서 너 키우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냈어. 이제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는데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지. 제가 저 때 장면 보면서 박상면 씨가 어떻게 보면 그냥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듯한 걸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기 이제 16부작이었었는데 14부에서 우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진을 빼가지고 그 한번 그렇게 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으로 다 울렸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요. 저 때 막 저도 눈물을 막 참으려고 했던 막 그게 떠오르거든요. 막 괜히 이상한데 딴 데 쳐다보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로 그 정말 열연이라는 단어 갖고는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지금 실제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그렇죠. 갈비집 그 이장우 아빠로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갈비집 하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부모님이 좀 이렇게 아버님이 이제 그 신장 투석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찾아가 뵈야 되는데 찾아가 뵙질 못해서 꼭 이럴 때 나올 때마다 거의 저희 엄마 아버지십니다. 네. 젊으시죠. 그러시군요.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제 가운데가 저고요. 그러면 앞서 보신 지금 형님도 있으신 거예요? 예, 형 있죠. 저희 형님하고 좀 터울이 있으신 거예요? 예, 저랑 7살 차이라 터울이 너무 중간에 누님 2분 계시고. 예. 근데 그 저희가 이 미리 듣기로는 정말 형님한테 어릴 때 비 오는 날 요즘 그 시체말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니까 공부를 하라고 공부가 제일 쉬운데 왜 공부를 안 하고 너는 왜 자꾸만 그 길을 가려고 그래. 아니,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겠다. 그때 이제 배삼룡 선생님하고 돌아가신 이기동 선생님 흉내를 내고 응원단장을 막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했어요. 공부 안 하고 그거 한다고. 그게 또 고등학교하고 저희 초등학교하고 야구 게임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응원단장 하다가 이게 남철 남성남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졌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아들이 널로 오라 그래서 그때 한번 딱 맞았는데 지금은 뭐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죠. 저도 어릴 때 큰형한테 이제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좀 많이 맞아봐서 그 지금 뭔가 좀 동병상련이 좀 느껴집니다. 자, 박상면 씨와 관련된 마지막 3번째 사진은 뭘까요? 최정아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굉장히 잘생기고 귀여운 아이예요. 네. 5세부터 연예인 꿈을 키운 막내 아들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박상면 씨 이때 얼굴을 보면 굉장히 순박하고 귀여운 이미지, 굉장히 말 잘 듣는 아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요. 저 때가 지금 몇 살 때입니까? 저 때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학할 때? 네. 입학할 때. 지금 보면은 지금이 더 남자답습니까? 저 때도 보니까요. 약간 가르마도 2대8 가르마 타셔요. 뭐 다 마찬가지죠. 저 때도 노래 부르고 남들 앞에서 응원단장하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그거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니까 저 사진만 봐도 그러면 이남 이녀시네요. 막내. 막둥이, 막내. 막내끼가 좀 있네요, 얼굴에. 네. 좀 개구장이었죠. 어떠셨어요? 어릴 때 좀 이 시절을 좀 회상해 보신다면 어떤 막내? 말 안 듣는 막내인데 그렇게 큰 사고는 안 쳤어요, 저는. 말만 안 들었지 큰 사고는 안 치고 그냥 부모님이 이뻐하셨죠. 네. 진짜 연예인 꿈이 어릴 때부터 꾼 그 박상면 씨, 이젠 꿈을 이루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톱 클래스에 있으시잖아요. 부모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있으면 줘. 뭘 있으면 줘. 나는 돈이 최고 좋아. 평상시에 아들한테 뭐 바라고 그런 거 없어요? 많지. 돈만 있으면. 아이들이 잘 사는 것만 우리는 바라는 사람이지. 버스 타고선 여기 오는 재미인데 여기도 이제 못 오겠어. 왜? 응? 힘이 붙여. 누가 아들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아들들 여럿이 일주일에 3번씩만 전화하면은 여러 아들이 하면은 치매도 안 걸린대. 부모는 자식 기다리고 그런 재미로 사는 거죠. 그렇지. 사실은 이 본인의 끼를 언제쯤 내가 좀 끼가 있다 좀 그걸 확인하는 순간이 언제셨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그랬어요. 그 끼가 너무 넘쳐가지고 노래를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남진 선생님 노래 뭐 그때는 이제 변성기 전이라 혜은이 선배님 노래도 막 부르고 그랬거든요. 제3한강교 뭐 새벽비 뜨뜨뜨르뜨 맞아요. 자, 보이스롯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첫 방송을 합니다. 자, 물론 결과는 나왔지만 공개는 못하겠지만 우승 상금 1억입니다. 자, 1억 탄다면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1억 정말 생각을 안 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1등을 하면 제가 생각을 했는데 뭐 기부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저희 그 배우협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냥 기부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1억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받는다면 좋은 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뜻을 품고 계신 박상면 씨에게 많은 시청자분들도 보이스트롯 뭔가 힘을 불어넣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상면 씨 얘기를 들으니까요. 돈과 인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가족은 늘 우리 옆에 있습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행복해지고 허경영 씨가 아니라요. 우리 가족이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7월 6일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